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투자 후반부 이어가겠습니다. 진행의 의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전채린입니다. 뉴욕 증시 분위기 바로 리뷰를 해보시죠. 뉴욕 증시는 사실 오늘 컬럼버스 데이 공휴일을 맞아서 채권 시장은 휴장을 했고요. 주식 시장은 개장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공휴일이다 보니까 주식 시장 분위기가 다소 한산한 거래량이 평소보다는 좀 줄어든 모습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는 이렇게 최고가 랠리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지수는 처음으로 43,000포인트 선을 뚫어내는 움직임, 그리고 S&P 500 지수도 0.8%의 상승으로 다시 한번 최고가를 경신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상승 종목의 숫자가 한 60%의 비율로 조금 더 우세한 모습이었고요. 오늘 시장이 이렇게 오를 수 있었던 주된 포인트, 바로 실적 시즌 초반의 분위기가 좋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호조세가 이어질 거다라는 예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S&P 500 기업들 가운데 한 30개 정도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컨센 대비 이 상회 폭이 5%, 그러니까 이 정도의 실적이 나올 거다. 비해서 5% 높은 실적을 발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분기에는 그 수치가 한 3%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번 시즌 분위기가 괜찮은데 라는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는 상황. 거기다가 골드만삭스가 중국에 대한 성장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는 이슈도 있었는데요. 글로벌 경기에 대한 전반적인 긍정적인 평가가 들려오고 있다는 점 역시도 투심을 살려줬습니다. 주요 기업들인데요. 엔비디아 2.4% 올라서면서 시총 2위 자리 굳히기,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시총 1위 자리 탈환을 노리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젠슨왕이 이달 초였죠. 그 블랙벨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높다라고 했던 그 발언, 그리고 AI 인프라에 대한 지출이 여러 주요 고객사들로부터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그 분위기가 AI 랠리를 촉진시키고 있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블랙벨의 가격이 우리 돈으로 했을 때 한 7억 원 정도로 확정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전작 대비했을 때 40%나 높은 아주 비싼 가격인데요. 이렇게 비싸게 칩을 팔게 되다 보면 최근에 조금 주춤하는 듯했던 이 마진 성장률이 또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서 웨드부시가 긍정적인 평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미국 증시에서 간밤 가장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였던 테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원자력 테마가 되겠습니다. 구글이 한 가지 소식을 전했는데요. 카이로스와 함께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원자력 사랑이 정말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에 지속적으로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카이로스라는 기업 자체가 조금은 생소하게 들리실 겁니다. 그 이유가 상장사가 아니기 때문인데 찾아보니까 미국의 에너지부로부터 직접 지원을 받고 있는 SMR 개발 기업 가운데 하나더라고요. 이번에 구글과 맺은 이 계약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카이로스는 지난 7월, 그러니까 한 3달 전부터 SMR 원전을 증설 중인데요. 이 첫 번째 SMR이 2030년부터 가동이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구글은 6에서 7개의 원자로에서 총 500메가와트의 전력을 조달받을 것으로 현재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기자들과 가졌던 이 전화 통화에서 구글의 관계자가 했던 한 마디가 인상적이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원자력은 깨끗하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다. 향후 전력 수요를 충당함에 있어서 매우 핵심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간밤에 미국에서는 비스트라, 뉴스케일 파워, 그리고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등의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세를 연출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 미국의 원전 관련주들은 그동안 9월부터 좀 쉼없이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 고점
지원 부담이 약간은 자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리 관련 기업들은 많이 못 갔죠. 저평가에 대한 매력도가 과연 살아있는 시점일까 궁금해지는데요. 관련주로는 효성중공업과 모비스, 다원시스, 두산 에너빌리티 등의 종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기회가 된다면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글로벌 경제 뉴스들인데요. 간밤 비트코인이 5% 급등하면서 6만 6천 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 그리고 트럼프 당선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더블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기술 투자 갤럭시와 머니트리 비트코인 가격이 움직일 때 함께 연동됐던 종목들로 체크가 가능하고요. 버핏이 픽한 종목이 하나 더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라디오 기업이자 팟캐스트를 운영하고 있는 상당히 클래식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시리우스 XM, 조금 의외의 종목이기도 하죠. 지난주에 360만 주의 주식을 추가 매입하면서 이제 지분이 32%로까지 늘어나게 됐습니다. 과연 워렌 버핏이 이 팟캐스트의 시대가 다시 도래할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지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드론 기업들의 미국 진출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무인 이동체 연구조합이 미국 노스다코타 주정부와 MOU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전에 관련해서 움직임을 보였던 종목들로는 한화시스템과 네온테크, PC 디렉트 등을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국내 전략 챙겨보시죠. 자, 오늘도 반도체 중심의 강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의 기술주 랠리는 상당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어제 한 차례 우리 시장에서도 기술주가 주도하는 흐름이 모처럼 만에 좀 펼쳐졌습니다. 바이오랑 2차 전지선 수급이 나가고 반도체로 다시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지난 6월에서 7월 우리 시장을 견인했던 반도체 랠리가 다시 재현될 수 있을까? 이게 지금 핵심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자, 일단 어제 분위기 일부 반영이 됐죠. 삼성전자와 일부 HBM 관련 종목들이 이끈 지수 상승. 이렇게 되면서 양시장의 비동조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수 중심의 상승세였고 외국인이 어제 반갑게도 모처럼 만에 900억 원의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은 나흘 연속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770선에 딱 위치하면서 여기서 크게 조정받지도 않고 있고 지수로의 이 자금 쏠림이 이어지면서 좀 소외받는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월요일 출발은 지수 이렇게 출발을 했고요. 어제 좋았던 쪽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가 주인공. 지난주에 발표됐었던 삼성전자의 실적은 쇼크였었는데 내부적인 악재로만 소화하는 모습입니다. 그 이후에 발표됐던 TSMC의 3분기 매출액 일부가 공개되면서 이번 주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를 높였었죠. 여기에 더불어서 엔비디아의 블랙웰 칩이 완판됐다라는 내용 전해졌고 어제 이 NDR 진행되면서 골드만삭스 쪽에서도 TP 올려잡았잖아요. 이 영향에 삼성전자가 2%의 강세, 그리고 소부장단 일제히 강세였고 유리기판 같은 반도체 큰 틀에서 봤을 때 이 밸류체인에서도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자, 전력주들도 AI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또 하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전력 확충이 상당히 시급하다. 이 내용도 잠시 후에 살펴볼 텐데 여기에 더불어서 중국의 부양책까지 추가적으로 전인돼서 명확하게 나오게 된다면 구리 가격 오를 수 있지 않겠느냐. 여기에 영향을 받았던 변압기, 전선주 관련 종목들의 상승세가 모처럼 만에 나왔습니다. 금융주들도 52주 신고가 랠리를 보였는데요. 금리 인하가 단행되면서 사실상 피해주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는 배당에 대한 메리트가 더 커질 심산이다. 밸류업 지수 발표되고 실망감 때문에 매물 많이 소화했었는데 이 구간에 들어가야 또 배당 메리트 크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 선물도 여전히 추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대가 되는 기술주의 랠리, 다시 주도권 바톤을 잡아가느냐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 ASML 그리고 TSMC 반도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두 종목이 또 실적 발표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일단 엔비디아에 대한 우리 안도가 있죠. 말씀드린 대로 완판 랠리 이어지고 있다는 내용, 그리고 블랙웰의 가격까지 책정이 되면서 강한 수요단에 대해서 이번에 블랙웰까지 생산이
공급판이 무리 없이 진행이 된다면 지난 7월에 우려가 됐었던 이런 우려 요인들은 다 불식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엔비디아도 사상 최고가, 여기에 공급하는 TSMC 역시 사상 최고가 행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추가 이벤트 체크는 말씀드린 대로 이 두 기업의 실적 포인트가 될 텐데 관전 포인트는 정리해보면 이러합니다. 일단 인텔이라든지 업계에서의 캐펙스 축소 움직임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다수 고객사가 EUV 장비이기 때문에 여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다소 리스크다라고 첫 번째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하지만 중국 쪽의 수요는 마치 업황은 이렇게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중국은 계속해서 판매가 잘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요. 여기에 대한 코멘트 나올지 여부 두 번째로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신규 장비 도입과 관련해서 얼마나 도입하는지 수요가 많으면 이 도입 대수가 상당히 늘어나겠죠.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코멘트 역시 중요하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소부장단의 투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우리 쪽으로는 SNS텍, FST, 이 EUV 노광 장비 관련해서 영향을 받는 두 종목이 또 한 차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간 16일자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17일에는 TSMC 실적 발표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에 3분기 매출액이 잘 나왔습니다. 가이던스 예상보다 좋아지면서 이번에 발표될 이익과 40%가량 늘어날 거라고 하죠. 여기에 분기 가이던스에 대한 자신감까지 확인해 줄 수 있을지 세 가지 관전 포인트, 그리고 여기에서 TSMC가 만약 좋으면 정말 우리 반도체가 다 살아날 수 있을까는 보셔야겠는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는 HBM단, 그리고 고객사로 영위하고 있는 에이직랜드, PSK홀딩스는 우리 SK하이닉스, TSMC 다 고객사로 두고 있죠. 그래서 같이 영향받을 수 있어서 종목 정리해놨습니다. 밸류체인은 조금 더 뒤에 한 판으로 정리를 해놨어요. 자, 이 부분부터 체크하고 가죠. 삼성전자 어제 오전에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개장 중기 때도 전해드렸죠. 23거래일 동안 계속 나타나던 외국인의 매도가 정말 이제 멈췄는가, 24거래일 만에 매수로 돌아서는가에 대해서 가장 큰 관심이었었는데요. 아쉽습니다만 매도 추가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155만 주 정도 어제 하루 동안에 출회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 전까지 봤을 때 500만 주, 600만 주 이러했습니다. 물량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라는 점은 유의미할까요? 24거래일째 매도이긴 하나 매도 물량이 축소됐고 이제는 바닥을 타진하는가, 그러면 매수 전환 임박했는가 체크해 봐야 될 포인트가 되겠고요. 기관 샀습니다. 하이닉스는 어제도 외국인이 샀어요. 3거래 연속적으로 매수 들어오면서 18만 원까지 회복을 하고 있는데 그 위로는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6만 원을 타진하는 삼성전자를 지금 모아갈 것인가, 물론 싸다는 데에는 모두의 공감이 통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업사이드 강력한 상승 속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좀 회의론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이닉스는 이제 직전 고점을 뚫어낼 것인가에 대한 또 하나의 과제가 있죠. 이 두 가지의 과제 속에서 어느 쪽을 택하는 게 맞을지는 여전히 같이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이겠습니다. 삼성전자 뉴스 정리해뒀고요. 6세대 HBM4 개발팀 이제 확충했다고 합니다. 인력 더 늘렸고 얼마 전 사과문을 발표한 전영현 부회장의 신설 조직이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해 볼 수 있다. 4분기엔 발표되지 않을까 우리의 희망 회로입니다. 게다가 이 부분 좀 더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할 텐데 엔비디아랑 모건스탠리 NDR 진행했다는 내용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HBM3 공급사로 삼성전자 지정할 가능성 높겠는데 라는 업계의 추측도 있어서 이 부분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단독 뉴스를 통해 전해주고 있는 삼성전자 CNT 펠리클 상용화 성공했다. 이나노 TSMC 추격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그런데 같이 협업한 쪽이 FST. 시간의 거래에서 FST 상승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반도체 밸류체인은 이러하게 좀 정리를 해놨고요. 어제 좋았던 이수페타시스 기판 쪽에도 넣어뒀습니다. 아무래도 MLB 쪽으로 가장 힘받아가는 모습이 어제 드라마틱하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시세 연속성 한 번 더 체크가 필요하겠고요. 여전히 후공전단에 조금 더 힘을 받아가는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앞서서 체리냉커 전해줬습니다. 원전 관련해서는 체리냉커가 꾸준히 이 시간대 아주 자세하게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구글이 SMR 기업과 계약을 체결했다.
큰 틀에서 보면 이제 빅테크가 원전 기업을 계속해서 선택하며 전력 확축에 나서고 있구나라는 시사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큰 틀에서 봤을 때 전력 수급에 있어서 계속해서 빅테크들이 가장 크게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그림을 이해할 수 있겠고요. 관련한 종목들이 힘받아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모건 스탠리는 리포트에서 좀 과소평가된 이 전력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탈상품화되어 있고 이 강력한 수요가 덜 반영됐다라면서 이쪽을 다시 한번 보자라는 내용이었어요. 작게는 아마존이 탈렌에너지 데이터 센터 인수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콘스텔레이션 인수했고 이달에 구글의 SMR 기업인 카이로스 계약 체결까지 잇따라 나오고 있는 이 움직임을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서 기입을 해뒀습니다. 관련주들은 이렇습니다. 아래 어제는 변압기가 매우 셌죠. 3인방 HD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나란히 강세 움직임을 보였는데 3분기 실적도 나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LS 같은 경우에는 컨센을 소폭 하회, 효성중공업과 HD 현대일렉트릭은 컨센에 부합하거나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와 함께 오늘 수출입 지표가 나오기 때문에 한 차례 더 힘받아갈진 보셔야겠고요. 오늘은 단연 원전이 주인공 역할을 해줄 것인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CS 윈드는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좀 올랐는데 미국 베스타스와 923억 원 계약의 규모의 풍력타워 납품 계약 체결했다는 뉴스도 개별적으로 들리거든요. 신재생 ESS까지 확산될 수 있을지 보셔야겠습니다. 숨가쁘게 진행을 하게 되네요. 이제 국내에 상륙하는 위고비. 드디어 오늘입니다. 많은 이들의 이 답답함을 해소시켜줄 꿈의 비만약 위고비가 오늘 출시 확정이 됩니다. 37만 원의 출하가로 진행이 되는데 삭센다가 6만 7천 원이죠. 이 줄릭파마 쪽에서 수입을 해왔고요. 블루엠텍이 삭센다와 마찬가지로 위고비도 유통합니다. 국내외 병의원 쪽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지금 삭센다 쪽으로는 6.7만 원, 그러니까 출하가가 한 5분의 1이죠. 이쪽으로는 400억 원의 블루엠텍 쪽에서 이미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5배나 출하가가 높기 때문에 단순 계산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증권가에서는 800억 원 정도의 매출액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글쎄 마진 같은 경우는 좀 더 체크를 보셔야 될 텐데 2차 도매 업체인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 신고가 경신하다가 2만 7천 원에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세론이 나오게 될지 아니면 이젠 실적을 반영해서 다시 달려갈지 움직임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고비 관련해서는 GLP-1 관련 종목들이 강세인데요. 이렇게 정리를 해뒀고요. 여기에 뉴페이스로 어제 상한가 갔던 나이백까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글로벌 서밋에서 이 비만 치료제 GLP-1과 관련된 MP201 치료제에 대한 연구 성과를 발표한다라는 기대감으로 상한가까지 달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삭센다나 위고비보다 더 우수한 성과를 갖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어제 신고가였었는데요. 연고점까지 다가가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여기서 추가 시세가 나올지 여부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관련 종목들 세론 혹은 추가 매수 전략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브리핑은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저희 Q&A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일단 지금 지수의 움직임 잠깐 체크해 볼까요? 양시장 어제 엇갈리면서 마무리가 됐고 오늘은 나란히 상승 출발. 코스닥 5거래일 만에 상승으로 출발 앞두고 있는데 거의 보합권이라 아쉽습니다. 그리고 지수는 오늘도 추가 강세 2632선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역시 반도체 투톱 1에서 2%가량의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코스닥도 보여주실까요? 어제 알테오젠 중심으로 바이오 종목들은 다 같이 쉬었는데 오늘은 리가켄 바이오는 반등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반도체 질문부터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옆에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차영주 IS셋 경제연구소장께 바로 질문 드려봅니다. 미국의 기술주 랠리 설레요. 엔비디아 사상 최고가입니다. 반도체 투톱 동조화. 오늘도 어느 쪽에 포커스 맞추는 게 좋을까요? 동조화라고 한다면 당연히 SK 하이닉스죠. SK 하이닉스가 우리가 블랙웰과 관련된 납품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상승 흐름에 대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은 하이닉스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도 말씀드렸죠. 스트롱 바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하이닉스는 실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를 들어드렸죠. 실적이 흔들리는 거냐, 마음이 흔들리는 거냐라는 예를까지 들어드리면서 하이닉스에 대한 강한 믿음 아직
여러 차례 보여드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도 제가 지난주에 비율을 좀 바꿨죠. 그 부회장의 반성문 같은 그런 얘기가 나온 다음에 6만 원 이하부터는 우리가 관찰을 하면서 찔끔찔끔 모아가자라는 전략을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부회장이 나섰다라는 자체가 삼성전자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본 거죠. 자, 이렇게 구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와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수급 논리로 보셔야 되고요. SK하이닉스는 실적 논리로 보시는 것이 타당하다. 앞서도 이제 브리핑에서 일부 뭐 엔비디아와 삼성전자 얘기가 나오곤 있습니다만 나올 때까지 나오지 않는다. 정말 몇 개월 동안 삼성전자가 납품한다 얘기 나왔죠. 상당히 아직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개발 인력을 확대했다는 얘기는 뭐죠? 아직까지 물건을 못 만들어냈다라는 반증입니다. 그 연결고리를 여러분들이 읽어내신다라면 삼성전자는 수급, SK하이닉스는 실적으로 구분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둘 다 좋다. 지난주에도 시각을 일부 주셨거든요. 삼성전자 바닥 타진하고 있는 이 모습에 매수 포인트가 나왔는데 추가 전략도 같이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지금 전력주 좋네요. 어제 강했던 변압기 3인방 포함해서 구글이 이 SMR 기업이랑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기술, 두산에너빌리티 소폭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투자 아이디어로서 어느 정도의 강력한 재료가 될까요? 저는 그냥 일반적인 신재생과 관련된 아이디어 정도로 치부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2030년부터 납품하는 거고 여기에 우리나라 어떤 기업도 끼어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SMR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매출이 나왔다라는 면에 있어서 우리가 SMR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가시적인 성과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원전 하나 가지고 SMR 하나 가지고 모든 걸 해결하는 건 아니죠. 풍력과 태양광과 마찬가지로 같은 반열을 놓고 보셔야 된다라면 변압기 저는 좋습니다. 변압기 좋은데 변압기 투자하시려면 당장 변압기 가지고 20-30% 수익 내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2030년이면 본격적인 매출은 그 2027년, 2028년에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죠. 저는 오히려 전선주들이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태양광, 풍력, 원전 어디에든지 연결돼 있고요. 누가 먼저 태양광, 풍력, 원전을 건설하든지 간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들, 물론 그 사이 변압기가 필요하긴 하죠. 하지만 소모량이 가장 많은 게 전선이라고 본다라면 탑픽으로 대한전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질문 더 드려보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야속하네요. 지금 블루엔텍 같은 위고비 관련 종목들은 또 약세거든요. 이 부분은 개장 중에서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잠사 Q&A였습니다.